부슬부슬 내리는 비가 거리의 먼지를 씻어내고 있었다. 출판재단 이사장 장태호는 검은 우산을 든 채 도시재생 축제장을 천천히 걸었다. 화려한 현수막과 부스들 사이로 시민들이 오가며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에게는 그저 의무적인 행사장의 풍경일 뿐이었다. 아저씨, 작은 목소리가 들려 태호는 발걸음을 멈췄다. 낡은 노란 우비를 입은 소년이 벽화 앞에 서 있었다. 아이의 손가락이 벽에 그려진 서명을 가리키고 있었다. 여긴 우리 아빠 서명인데요. 태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소년의 눈과 코끝, 입꼬리의 작은 선들이 낯설지 않았다. 7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 장도윤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특히 그 섬세한 필치로 그림을 그릴 때의 진지한 표정과 똑같았다. 아빠, 서명이라고?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벽화를 다시 보니 구석에 작게 D, JANG라고 적혀 있었다. 도윤의 영문 이니셜이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다른 작가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7년 전 자신이 조작한 그 이름 말이다. 네, 장도윤이요. 엄마가 아빠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서하루라고 자신을 소개한 소녀는 순수한 눈으로 태호를 바라봤다. 비에 젖은 우비 너머로 보이는 아이의 얼굴에서 태호는 잃어버린 시간과 놓쳐버린 인연의 무게를 느꼈다. 이름이 뭐라고 했니? 서하루요. 새벽 하루의 하루예요. 태호는 숨이 막혔다. 서미래의 아들, 도윤의 아들, 그리고 자신의 손자. 태호는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냈다. 하루의 순수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7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서미래 작가, 표절 의혹 제기됨. 당시 신문 헤드라인이 눈앞에 떠올랐다. 모든 것은 태호의 계산된 각본이었다. 신진벽화가 서미래라 도시 홍보 프로젝트에서 주목받기 시작할 때 태호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녀와 도윤의 작품이 너무 뛰어났고 이는 기존 계약 업체들과의 관계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었다. 아빠, 미래랑 결혼하고 싶어요. 도윤이 그날 밤 찾아와 말했을 때 태호의 표정은 차가웠다. 그 여자는 안 돼. 내 미래를 망칠 거야. 무슨 소리예요? 미래는 재능 있는 작가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태호는 냉소했다. 사랑? 그런 감정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 현실을 봐라, 도윤아. 다음 날부터 태호의 계획이 실행됐다. 미래의 작품에서 기존 작품과의 유사성을 부각시키고 언론에 흘렸다. 출판재단 이사장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컸다. 미래는 하루아침에 표절 작가로 낙인 찍혔고 도윤은 아버지와 연인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아빠가 이런 짓을 하실 줄 몰랐어요. 마지막 만남에서 도윤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너를 위한 일이야. 나중에 고마워할 거다. 미래는 임신했어요. 제 아이를 가졌다고요. 태호는 그 순간 흔들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더 이상 만나지 마라. 그 여자도 아이도. 도윤은 며칠 후 집을 떠났다. 그리고 6개월 뒤 교통사고 소식이 들려왔다. 빗길에서 미끄러진 트럭에 치인 것이었다. 태호는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 자신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제대로 마주하고 있었다. 태호는 낡은 연립주택 앞에서 망설였다. 하루가 알려준 주소였다. 비가 그친 오후 좁은 골목길에 배달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서미래의 것일 터였다. 계단을 오르며 태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2층 끝방 문패에 서미래, 서하루라고 적혀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다. 누구세요? 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7년 전보다 더 날카로웠다. 생활에 지친 듯한 피로가 배어 있었다. 미래 씨, 저 장태호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서미래가 문을 반쯤 열고 나타났다. 한때 맑았던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짧게 자른 머리, 거친 손, 그리고 태호를 보는 차가운 눈빛.
감히 여기까지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미래의 분노는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다. 미안하다고요? 7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걔가 표절 작가로 매장당할 때, 도윤이가 죽었을 때, 하루를 혼자 나아 기를 때 어디 있었냐고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안에는 억눌렀던 분노와 원망, 그리고 홀로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다. 엄마, 왜 울어? 하루가 안쪽에서 나왔다. 학교 가방을 맨 채로 순수한 눈으로 두 어른을 바라봤다. 하루야, 안으로 들어가 있어. 이 아저씨가 아빠 얘기 아는 사람이라며? 하루의 말에 미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그 사람은 내 아빠를 죽인 사람이야. 태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미래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루가 태호에게 물었다. 하루는 내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그림도 잘 그리고 마음도 착했지. 그럼 왜 엄마 손을 놓았어요? 엄마는 맨날 혼자 울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태호의 심장을 찔렀다. 이제 와서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미래가 차갑게 물었다. 속죄하고 싶습니다. 도윤이의 이름을 되찾아주고 싶어요. 태호가 재단으로 돌아와 도윤의 작품 복원 작업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다. 장 이사장님 계신가요? 비서가 안내한 남자는 30대 후반, 깔끔한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지적인 외모였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윤지아입니다. 시립미술관 큐레이터로 있습니다. 태호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도윤이 죽기 전 법적으로 결혼신고를 한 상대. 하지만 실제로는 만난 적이 없던 인물이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지아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인 장도윤 씨의 유작 전시 건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벽화 작가명 복원이니 공개 사관이 하는,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일이라고요? 지아는 냉소했다. 저는 도윤 씨의 법적 배우자입니다. 모든 저작권과 유작에 대한 권리는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여자와 그 아이 때문에 제가 준비한 전시가 엉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태호는 지아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하루는 도윤이의 아들입니다. 혈육이에요. 혈육이라고 해서 법적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서하루라는 아이는 출생신고서에도 아버지라니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지아가 서류를 펼쳐 보였다. 혼인신고서, 상속 관련 서류들이 정교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도윤 씨와는 대학 때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졸업 후에도 꾸준히 만났고, 그가 힘들어할 때 제가 곁에 있었어요. 서미래라는 여자는 잠깐에 스쳐 지나간 인연일 뿐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럼 왜 도윤 씨는 죽기 전까지 저와 함께 살았을까요? 왜 법적으로 저와 결혼했을까요? 지아의 말에 태호는 할 말을 잃었다. 도윤이 집을 나간 후의 행적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이다. 제가 이미 미술관과 협의해서 도윤 씨의 회고전을 준비 중입니다. 순수 예술 작품 위주로요. 거리의 벽화 따위와는 격이 다른 전시죠. 그렇다면 왜 벽화 복원을 막으려 하는 겁니까? 지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섬뜩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죠. 갑자기 나타난 사생아와 그 어머니가 유명세를 타면 제대로 된 추모 분위기가 망가집니다. 도윤 씨의 예술혼을 기리려면 잡음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태호는 깨달았다. 지아에게 하루와 미래는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였다. 지아의 법적 압박이 시작됐다. 저작권 침해 소송 예고장이 미래에게 날아왔고, 구청에서는 벽화 복원 작업 중단 명령을 내렸다. 태호는 무력감에 빠졌다. 권력으로 저지른 일을 이번에는 더 큰 권력이 맡고 있었다. 할아버지, 하루가 찾아왔다. 작은 손에 낡은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엄마가 이거 드리라고 했어요. 아빠가 쓴 편지래요.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도윤의 글씨였다. 아버지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미래가 임신했다는 걸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의 차가운 반응을 잊을 수 없어요. 저는 미래와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힘 앞에서는 무력할 뿐입니다. 미래에게 씌워진 표절 누명. 그것이 아버지의 작품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미래와 헤어지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때 미래와 우리 아이가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이번만큼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편지를 읽는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도윤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려 했었다. 할아버지, 울면 안 돼요. 하루가 작은 손으로 태호의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함에 태호는 더욱 울었다. 며칠 후 태호는 결단을 내렸다. 재단 이사회를 소집하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7년 전 제가 서미래 작가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도시재생 벽화의 진짜 작가는 서미래 씨와 제 아들 장도윤입니다. 이사들의 술렁임 속에서 태호는 계속했다. 제가 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재산으로 서하루 군의 교육비와 서미래 씨의 작품 활동을 후원하겠습니다. 지아가 황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언론이 몰려들었고 진실은 세상에 알려졌다. 벽화 앞에서 태호는 미래와 하루를 만났다. 도윤의 이름이 선명하게 복원되어 있었다. 미안했어요. 미래 씨, 정말 미안했습니다. 미래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하루 때문에 용서해요. 이 아이에게는 할아버지가 필요하거든요. 할아버지. 하루가 태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태호는 하루의 작은 손을 꽉 잡았다. 7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다. 벽화 속 도윤의 서명이 따뜻한 봄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